네, 뉴욕장 방금 전 마감됐습니다. 현재 연결해서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한글로벌의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네, 장중 혼조세를 보이다가 하락으로 거래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 오늘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되었는데요. 장 막판 매도세가 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킨 하루였습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작년 4분기 GDP 성장률 수정치가 마이너스 0.1%의 기록, 예상치였던 플러스 1.1%를 대폭 하회하면서 지난 2009년 2, 4분기 이후 3년 반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부의 국방비 지출이 22% 급감하고 기업들의 재고가 200억 달러 이상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이 되는 가운데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감소는 일회성 요인이라면서 올 1, 4분기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올 1월 중 민간 부분 고용이 대폭 증가했다는 ADP사의 발표가 그나마 지수들의 추가 하락을 막았는데요. 이로 인해 오는 금요일 개장 전 발표될 노동부의 1월 비농업 부분 고용과 실업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7.7%의 실업률과 약 18만 건의 고용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인터넷, 유틸리티, 금광, 천연가스 등이 상승한 반면 신용카드와 운송업, 항공사, 석탄, 철강 등이 하락했으며 마지막으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어제보다 상승한 2.01%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슈와 특징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앤모션이 이제 신제품 발표와 함께 회사명을 바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증시에 큰 관심을 모았던 리서치앤모션의 신제품이 공개됐습니다. 리서치앤모션은 오늘 뉴욕에서 가진 미디어 이벤트를 통해 블랙베리 10 OS를 탑재한 두 종류의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쿼티 자판을 없애고 터치 스크린을 탑재한 Z10 모델과 자판이 장착된 Q10 모델로 이 두 제품은 그간 단점으로 지적됐던 앱 기능을 강화했는데요. 이용자가 다른 앱을 사용하면서 별도의 창을 통해 SNS 메시지 등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편의성을 보완했습니다. 가격은 2년 약정에 $199로 3월 중순부터 버라이즌에서 독점 판매될 예정입니다. 한편 리서치앤모션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회사명을 블랙베리로 변경한다고 발표하면서 종목 코드는 종전의 RIMM에서 BBRY로 바뀌며 종전과 같이 나스닥 시장에서 거래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리서치앤모션의 주가는 뉴스의 주식을 팔라는 증시의 격언을 증명하듯 12%가 급락해 $13 78센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 외에 특징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인터넷 쇼핑 사이트인 아마존닷컴은 매출과 순이익 마진이 증가한 데 따라 주가는 4.55%가 급등했습니다. 게임기 위의 판매 감소로 2년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일본의 닌텐도가 7% 하락했고, 반면 천연가스 업체 체서피크 에너지는 여러 구설수에 휘말렸던 오브리 맥클랜드 CEO가 4월 1일자로 사임한다는 소식에 6%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남가주 얼바인시티에 본사를 두고 있는 통신 반도체 업체 브로드컴은 순이익이 전년 대비 1.2% 감소했지만 전망치보다는 호전된 데다 배당금 인상을 발표하며 0.5% 상승했고, 토요타 자동차는 에어백과 와이퍼 결함이 발견된 데 따라 전 세계적으로 총 130만 대 리콜을 실시한다는 소식에 보합권에 머물렀으며, 마지막으로 증권사 BNP 파리바가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데 따라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의 주가가 1.6% 하락하면서 금융지 전반을 끌어내렸습니다. 네, 앞서서 고용지표 언급을 해주셨지만은요, 이 고용지표가 오늘 지수의 추가 하락을 방어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월 들어 민간 부분의 고용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 고용 관련 업체인 ADP사에 따르면 1월 중 서비스업 부분의 고용이 늘어나면서 민간 부분 순고용이 19만 2천 명을 기록, 전망치였던 17만 3천 명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분별로는 서비스업에서 17만 7천 명의 고용이 증가했고, 주택 경기 회복에 따라 건설업종에서는 1만 5천 명이 증가했지만 제조업에서는 3천 명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오늘 오후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고 금리 동결을 발표했는데요. 지난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이 2.5%를 넘지 않고 실업률이 6.5%로 하락하기 전까지는 현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며 여러 요인들로 인해 최근 수개월간 미국의 경제활동이 부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준은 또한 매달 850억 달러 규모의 국채와 모기지 담보 증권 매입도 지속키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내일은 상무부의 12월 개인소득과 지출, 노동부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1월 시카고 지역의 PMI 지수가 발표가 되고, 실적 발표 기업들을 보면 담배업체인 알트리아를 시작으로 사모펀드인 블랙스톤, 도이체뱅크, 헐시푸드, 메스터카드, 택배업체인 UPS, 그리고 톨게이트 파몰리브와 카지노 업체 윈리조트가 실적을 내어놓게 됩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김선영입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한글로벌의 김선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장이 마감된 이후에 실적 발표를 처음으로 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통신 반도체 생산업체인 퀄컴사인데요.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보합권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시장 예상을 뛰어넘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현재 시가대 거래에서 4% 넘게 강한 흐름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팩트셋 리서치는 1달러 12센트 정도의 순이익을 예상을 했지만 1달러 26센트로 나오면서 현재 강한 탄력이 시가대 거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페이스북 역시 곧 실적 발표할 예정인데요. 나오는 대로 이 소식까지 좀 전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장 마감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